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에 시작된 또 다른 새로운 전시, 키네의 한국 첫 개인전을 소개합니다. 제가 전시 오프닝 날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루면 결국에 또 못 올리기 때문에 단 5분에서 10분이라도 전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키네라는 작가를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 저는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의 작품보다는 더 회화적이고 추상화라던가 또는 개념 미술이라던가 설치 미술 이런 전시를 워낙 좋아했었는데, 이번 아티스트 토크를 하고 또 키네를 제가 몇 년간 작가를 나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이 작가의 매력은 뭘까 탐구를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다시 느껴서 이렇게 취향도 변하는 거다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키네를 처음 알고 88년생 작가거든요. 이 작가를 왜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이 막 스티커도 붙이고 핸드폰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워가지고 꾸준히 추적 아닌 추적을 해왔고, 또 제가 하나의 유스케 같은 서퍼 출신 작가도 인터뷰 했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로카쿠, 이런 작가들이 공통점이 일본의 좀 신예, 새로운 물결 이런 작가들인데, 이런 작가들의 인기를 제가 실감을 하면서 좀 의구심도 들고 호기심도 들고, 어느 순간에는 거리를 뒀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시 이해하면서 상당히 가까워졌다가 반복하면서 되게 천천히 탐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번 키네 아티스트 토크 진행이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이었고 중요한 경험이자 되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아티스트 토크 때도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키네가 그리는 그림 속 여인들, 소위 말하면 조금 카톡을 잘 씹게 생겼잖아요. 내가 연락하면 왠지 일식할 것 같은 그런 여성들 주로 그리는데, 키네는 후쿠오카 출신입니다. 후쿠오카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살고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피티에서 출발해서 캔버스, 드로잉, 판화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을 해왔고, 최근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컬렉터와 스트리트 컬처 팬들을 동시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키네가 그린 여성들, 아티스트 토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약간은 중년은 아니고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 사이를 오가면서 도무지 기분이나 성격을 예측할 수 없다. 늘 거의 혼자 있고 개인적이고 되게 독립적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이 여성들에게서 80년대, 90년대의 스타의 이미지를 읽어냅니다. 저도 뉴진스의 한이가 일본 가수 노래 리메이크 했을 때 키네의 작품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노스텔지어적인 작품 느낌이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사실은 상당히 평면적이기 때문에 무라카미 다카시나 과거의 일본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면성, 우키요에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얼굴이 초반에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작가 이렇게 생긴 여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님들도 그녀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사실은 80년대생 남성입니다. 제가 토크하기 전에 사전에 질문을 한 15개 정도 먼저 드렸고, 키네 작가님도 다 답변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물론 현장에서는 제가 일부러 전혀 준비하지 않은 즉석 질문도 4-5개를 해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법도 한데 너무 재밌게 토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통역 선생님도 너무 바로 현장에서 능수능란하게 해주셨고, 작가는 토크 내내 자신의 고향인 후쿠오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쿄나 교토에 비해 후쿠오카에는
제대로 된 미술대학도 미술씬도 부족하다고 해요. 자기가 후쿠오카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느낀 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최종 목표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후쿠오카에 예술로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되게 깊게 감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전시 제목이 좀 재밌고요. 키네 작가가 한국에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 아트페어에서 많이 선보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전시, 제대로 된 전시는 이제 판화 전시는 있었어요. 소프트 코너가 이제 페어 때 키네 판화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선보였었는데, 이렇게 유니크, 원화와 뭐 다양한 전체적인 작품을 아우르는 전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팬도 진짜 많이 왔고요. 전시 제목 좀 재밌는데요. 루트 3으로 돼 있죠. 이게 뭐냐? 작가님 인스타 팔로잉 하시면 알아요. 작가님 인스타랑 같은 제목이죠. 작가님에게도 이제 아티스트 토크 때 물어봤어요. 사실 키네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계신 지가 오래됐는데 웬만하면 닉네임도 바꿀 법한데, 그러니까 인스타 아이디를 키네로 바꿀 법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를 계속 쓰시더라고요. 이게 작가에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천호동에 예를 들어 몇 번째에 살아요. 그러면 그 번지같이 후쿠오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3호선에서 유래한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도 이거고요. 이번 전시 제목도 이건데요. 신작 중에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게 후쿠오카의 도로 풍경들, 이런 풍경과 여성의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병치된 시리즈가 새롭게 선보였거든요. 도시의 저녁 풍경과 여성들의 응시가 묘하게 어울리는데, 여기서도 여성들이 또 혼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여성들만 그리냐, 남자를 안 그리시잖아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어떠한 그래피티 작가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작품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그간 너무 섹시한 여성들만 그려왔었다. 자기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지향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약간 이런 좀 건조한 느낌의, 약간 냉미녀 느낌의 여성을 그렸다. 그리고 또 남성은 수염이나 특징 뭐 이런 것들에서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나 뭐 직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고 작가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약간 이런 직업이나 위치를 딱히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도시의 여성들을 앞으로도 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 듣고 작품 보잖아요. 그럼 약간 이 여자들의 직업이나 성격이나 위치, 사회적 어떠한 분야 이런 것들이 약간 가늠이 안 되기도 해요. 작가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시장에는 상당히 큰 벽화가 있고요. 이 벽화는 작가가 미리 와서 이제 4일간 그렸는데 전시 끝나면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혹은 한국에서 작업하고 싶은 공간 있느냐 그랬더니 한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강남에 이제 한 공간에, 저희는 그걸 토끼굴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항상 그래피티 한다, 자기도 언젠간 거기서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현장 질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결국엔 회화의 매력이 고전적이잖아요. 전통적이고. 회화는 500년이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물론 원시미술부터 있었지만 예술가로서 이제 화가로서 활동을 제대로 했던 시기가 언제냐? 그럼 르네상스 시대니까 한 500년 동안 회화가 발전을 했는데, 회화가 상당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피티는 그렇지 않고 이 뮤럴은 결국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이 자기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 같았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대할 때 작가의 자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질문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토크가 진행이 됐었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토크가 끝났는데 정말 키네 작가 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팬들이 키네 작품이 그려진 티셔츠와 굿즈를 들고 막 줄을 서서 사인을 받는 모습을 제가 한참을 구경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사람들이 아이돌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뭐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이제는 어른들도 아이돌
팬문화가 발전돼 있고, 저도 어린 시절에 어떠한 아이돌을 정말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열정적으로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더 찐 예술가는 작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아이돌처럼 예술가를 좋아하는 팬덤 문화가 상당히 반갑고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예술가가 다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한 시절 누군가에게 끝없이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와 경험은 우리의 내면을 팽창시킨다고 생각을 하고요. 팬덤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만든 세계관을 공동으로 지지하고 확장하는 문화적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믿음의 구조라면 팬덤은 믿음의 또 다른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작가의 세계를 반복해서 찾아가고 작가의 언어를 익히고 상징을 소장하고 굿즈도 소장하고 작품도 소장하고 판화도 소장하고 작가를 좋아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때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되게 의미를 향한 집단적 의뢰 같다는 생각을 키네 아티스트 토크 끝나고 키네 작가님을 만나려고 막 줄을 쓴 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우리가 사실 되게 오랫동안 예술을 조용히 감상하는 것으로 배워왔죠. 특히나 미술사는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앉아서 해석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동시대의 예술은 더 이상 박제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작품을 둘러싼 이야기와 태도, 작가의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 자체도 하나의 문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가는 저마다 하나의 세계를 짓는데요. 우리는 그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시나마 예술가의 눈을 빌려서 세상을 보고 예술가가 만든 시간을 호흡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감상 과정이 위로가 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엔 수많은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수많은 세계들에서 머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좋은 게 손에 쥐지 않아도 감상이라는 것은 마음에 깃든 영토가 돼서 우리 안에서 계속 넓어지잖아요. 소유하지 않아도 살아본 것 같은 삶. 저는 그게 예술 감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리적 경계 너머로 끝없이 확장되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대륙, 정신적 대륙이죠. 그것이 예술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정말 흥미로운 풍요가 아닐지 생각을 하면서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작가님이 정말 차분하고 성실한 학구파 스타일이었어요. 옷도 늘 같은 것을 여러 벌 사서 입으신대요. 그래서 아티스트 토크가 사실은 어떨까 또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했고요. 저도 오히려 서서히 좋아하고는 있었지만 이번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서 와 진짜 키네 작가는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매력이 있구나 하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 불경기에 거의 모든 작품이 다 소장자를 만났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키네 작가의 인기가 근원이 어딘지, 뿌리가 어딘지 한번 각자만의 방식으로 탐구를 해보시면 재밌는 감상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